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혹은 또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삼성이란 기업을 우리는 국내 기업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사례들에 대한 혹은 다국적 기업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될지에 관련된 좀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당사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그 제기한 사건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주주의 그 대표 소송 자격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고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도 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장관이라든지 운영본부장도 규칙 사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금운용위원회의 책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문기관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이 혹은 장관이 혹은 본부장이 오더를 내렸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라면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떠한 그 설득 작업에 관계없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거기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라든지 혹은 M&A와 관련해서 하나의 그 유사 사례로서 재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법률적 혹은 또 법원에서의 모델 판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좀 말씀드릴 분 있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 1분.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 이제 연금 전문가시고 또 저도 사실 학교에서 연금보험론을 가르치고 있어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스튜어드십은 원래 그 설이 어떻게 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유럽에서 많이 이제 미국의 주식을 사다가 굉장히 그 시련을 맛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채권이 조작된 게 그 CDO라고 해서 Collateral Debt Obligation.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 국부 펀드들이나 유럽에서 실패를 봤죠. 물론 이제 주식을 사서. 그래서 주주의 대리권, 말하자면 신탁 업무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잖아요. 대리권을 대리해서 주주의 이익에 합당해서 정말 의사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servant leadership하고 비슷하게였고 말하자면 대리해주는 하나의 기능이다. 그래서 stewardship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왜곡됐어요. 정부가요 말이죠.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예컨대 삼성 조중원 회장을 경영일선에 배제를 한다든가 그걸 국민연금이 의결해갖고 의결한다든가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찬성 우기권을 던진 건 완전한 스튜어드십 결정에 굉장히 100%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주주가 누굽니까? 그 돈이 전부 국민들 아닙니까? 그 주주가 국민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물산의 합병을 찬성하는 거 유익한가? 이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주 이익만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서 저는 합리적 의사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에 뭔 구속을 시키고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식 회계를 좀 한번 좀 짚어보자고요. 대우그룹한테는 좀 죄송한데 일부러 대우를 끄집어낸 건 아니고 원래 분식은 뭐냐면은 좀 하드 데이터, 매출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고 해서 이익을 낸 것처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갖고 뭐 이런 어떤 그 소위 비셔스 서클을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분식 회계를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1.9조의 어떤 그 스팟이 탁 튀어왔는데 그거 빼놓고는 뭐 하드 데이터에 뭐 아무런 손을 댄 게 없다고요. 뭐 매출을 손을 댔습니까? 비용을 줄였습니까? 그야말로 무슨 뭐 은행 가서 돈을 꿔달라고 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휘말리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참여연대가 인플루언서가 되죠. 그렇죠? 인플루언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집단인데 그 참여연대가 너무 무소불위예요. 그 당시에.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보면은. 지금 아까 그 김병준 교수부터 쭉 해서 네 명이 얘기를 했는데 뭐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참여연대는 그냥 어떤 증오심을 갖다가 해서 뭐 삼성은 재벌이고 재벌은 착취하고 우린 피해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거 어떻게 보면 연결도 안 되는 걸 갖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악의 세력으로 몰고 가는 그 참여연대가 스틸 힘을 얻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2018년도 11월 14일은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국치일 정도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김용모라고 계시는데 나중에 기재부 제1차관까지 올라갔는데 증손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결국 참여연대하고 그다음에 증손이하고 뭐 팀 플레이를 해가지고 합병된 거를 이걸 갖다 뭐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합병 당시에 고려됐던 것 뭐 잘못됐는데 그걸 보니까 2012년 14년 잘못됐다 따라서 15년에 합병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고 그래서 삼성에 물을 흐리고 기운을 빼서 누구한테 좋게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삼성을 구하는 무슨 삼성 일병을 구하자고 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 정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그다음에 시장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비인격적이니까 아주 살벌하고 차갑지만은 정의롭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 그 뭐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건데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뭐 저기 그 김병준 교수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삼바가 13만 6천 원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컨닝을 해보니까 오늘 주가가 70만 4천 원에 보면요. 그거 왜 그거 무슨 뭐 분식해서 그게 뭐 올라갔습니까?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CMO 등등등등 보면은 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아주 크게 생각하잖아요. 반도체 시장 규모 크죠. 자동차 시장도 크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걸 약간 눈을 의심하는데 팩트인 것 같아요.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 시장 플러스 알파가 의약품의 전체 시장 규모예요. 글로벌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너무 좀 슬럭밖에 안 돼요. 보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알파 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바이오를 포함한 제약회사 다 포함해서 거기에 우리가 진짜 블루오션인데 거기에 선두주자로 들어온 이 바이오로직스를 왜 이렇게 부각을 할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관계에서 종속해서 뭐가 대단한 저거라고. 그리고 다 좀 미안하자 박용 뭐 있잖아요 보면 그분 근데 맨날 무슨 물총을 쏘면서 그야말로 진짜 화약이 스모킹 건인 참 이게 우리나라 보면 정치인들이요. 저도 무식해요. 잘 몰라. 그러면 무식하면 낮은 자세로 해야 되는데 무식할수록 뭐 하나 발견하면 전부 다 스모킹 건이 되는 거고 전부 다 부정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에서 그 좀 약간 좀 잔재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세상을 갖다 유치원 수준들의 어떤 부모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내부 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보면요. 거기 다 옳은 얘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경고를 하잖아요 보면 잠깐의 스팟 어떤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가 흔들리고 그것이 올라간 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다 그렇게 된 걸 갖고 무슨 대단한 어떤 스모킹 건이 발견된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진짜 우리 기업을 응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을 다 응원을 해야 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애쓰는 기업을 갖다 응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고 뭔가 발목 잡는 그런 세력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그냥 필살기를 갖다 좀 동원해서 그들을 갖다 좀 제압을 해서 뭔가 이 풍토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봐도 2018년도 11월 14일 왜 그걸 갖다 분식회계를 갖다 감리를 재감리로 바꿔갖고 말이죠. 금감원을 찍어 누르고 말이죠. 18일 동안 18일 동안일 거야 아마 보면요.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게 홀드가 돼가고 거래가 안 되고
거기에 휘말리는 어떤 소액 주주가 얼마나 애를 태웠어요 보면요. 그걸 생각할 때 보면은 좀 정치인들이 좀 약간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면은 법원이 사실 칼자루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좀 더 좀 신중하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전삼일 교수 말한 대로 그 세 가지 뭐 하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15초만 5년이라는 게 좀 겁이 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아, 그건 집행유예 뭐 그렇지만은 4년? 근데 5년 구형이면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아니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사실 선뜻 그렇다고요. 이미 지금 가석방 상태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집행이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로? 그 학교로 다시 불러들이면 도대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면은 이재용 뭐 회장의 뭐 어떤 능력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지금 족쇄가 채워지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제대로 뭐 반영되겠어요? 지금 그 모든 것이 좋은 의미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지금까지 다 그래서- 무죄라고 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그런데 5년 말씀을 하니까 3년까지 받았으니까 무죄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이크 좀 드리세요. 본인 가능하시면은 성함 혹은 또뭐 소속이 좀 힘드시면은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른사회 시민의 공동대표고요. 네, 동국대학교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 내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분 말씀에 검찰의 구형은 법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봐도 부당한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죄 구형을 한 배경, 법적인 배경이 아니고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참여연대라든지 일부 진보 경제학자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한 여론 조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삼성처럼 초인류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남겨야 이런 일을 안 당할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MS 회장이라든지 구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양새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초인류 기업들의 회장님들이 이런 모욕스러운 일들이 겪는지 사회적으로 또 지탄받을 경우가 생기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전문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가 이런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